30만 취업 준비생들을 책임지는 취업장인 취준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특별 게스트 브랜드 모시고 이력서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피드백을 하나씩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장수가 3장이에요. 네. 보통은 한 장으로 많이 얘기하긴 하는데 꼭 한 장은 아니어도 돼요. 2장까지는 괜찮거든요. 지금 연차가 막 많은 연차가 아니라 지금 인턴 수준의 업무 정도까지만 했기 때문에 이력 기술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3장을 가져가기에는 너무 부담일 수 있어요. 장수를 줄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불필요한 공백들을 삭제하는 거. 여기도 지금 공백이 굉장히 넓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백들 좀 줄이는 방법. 학점만 이렇게 나올 것 같으면 차라리 여기 옆에다가 학점을 적는 게 더 낫거든요. 그리고 또 오류를 발견했는데 여기 보면 지역명이 나와 있죠. 여기 뒤에랑 이쪽 뒤에는 지역명이 없어요. 또 이 포매팅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있는데 얘는 여기 있죠. 네, 이 뒷부분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거. 사실 서류 포매팅이나 아니면 뭐 글자 크기, 글씨체 이런 부분 되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영역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들어가면 일단 주니어고 신입이잖아요, 본인이. 내 밑에 부사수를 채용하고 있는데 자기 서류에 포맷 오류나 글씨 오류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서류 정리의 기본이 잘 안 되어 있다. 이런 것들부터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일단 탈락 요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또 뒤에 보면 오류가 이쪽 부분의 줄 간격하고 네. 이쪽 위쪽 부분의 줄 간격, 앞쪽 부분의 줄 간격이 지금 다 달라요. 스크롤 한 번만 내려봐도 이거 오류를 내는 사람이랑 안 내는 사람이 확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정도의 여백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카테고리. 지금 학력상, 경력상, 관련 활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력상을 쓴 건 인턴 한 거 3개.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무를 포커싱해서 만들어내기 시작했던 SCM 관련된 이력들이 여기 와 있고 그 외에 민간 의료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 기획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 나오고 전시 홍보 내용 나오고 어떤 걸 한 거예요? 이 전시는?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약간 스토리라인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헌병대 대 으뜸병사. 와 짜잔. 쓰지 말라는 이력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군대는 이력서에 쓰지 않나요?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상 이력이 안 좋은 게 어디야, 으뜸병사. 맞습니다. 카테고리 분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경력사항인 게 맞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와야 되는 이력인데 여기가 비관련이기 때문에 관련이 첫 페이지에 나와줘야 돼요. 네. 학력사항 분량이 좀 많이 줄어들면 경력사항이 위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불필요한 이런 공백들을 다 날리고 하면 이것도 위로 올라오게 될 거예요.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한 내용들은 관련 교육 이수 및 수료 내역이라고 해서 아예 카테고리 하나를 추가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지금 ERP 정보관리사나 아니면 이 SCM 직무부트 캠프, 그 다음에 실무 캠프 이거 3가지가 이 안에 들어오고 여기에 추가로 빅데이터까지 얹을 수 있어요. 그럼 4개의 이력이 이 관련 교육 이수 및 수료 내역으로 들어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 활동을 또 따로 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관련 활동이 사실상 어떤 활동이 없거든요. 저는 생각하기에 경력사항이나 관련 활동에 무역사무직을 직무로 가져가는 건 정말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일단 진입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건 좋기는 해요. 진입장벽이 워낙 낮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 정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사실 다른 거랑 병행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감안은 하고 있어요. 나머지 이력들을 지금 전시했던 거나 카페 이런 부분은 비관련으로 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나마 얘를 관련 활동으로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 이거를 어떻게 관련으로 매칭을 시킬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내용을 조금 연결해서 관련 활동으로 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일단은 이거는 제가 좀 내용을 좀 많이 들어보고 이렇게 풀어갈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 매니저 했었던 이 일은 쇼핑몰이라고 했죠? 네네, 맞습니다. 타이틀 컴퓨터 업무 수정합시다. 도저히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단어 수정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일단은 카테고리랑 이런 거 정리하면 그나마 좀 많이 나아질 거고 2장 안에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카테고리 관련해서 얘기할 때 항상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상 이력이 없거나 자격 사항이 없으면 그냥 카테고리 자체를 지워버려라 라고 얘기해요. 없는 이력인데 카테고리를 그대로 살려서 놔둘 필요는 없고요. 자격사항 토익이 만료됐다고 했죠? 아쉽게도 만료된 점수를 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뭐 언제 만료됐다 이렇게 가로치고 써도 되고요. 저는
토익을 갱신하는 것보다 스피킹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내용을 하나하나씩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시즌 상품 구매 기획, 매장 관리, 사무 업무라고 했는데 이렇게 사무 업무라는 카테고리는 별로 카테고리 명으로 적합하진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카테고리 내에 있는 디스크립션들을 다른 곳에 분배해서 관련성을 연결을 해주던지 네. 아니면 카테고리 명 자체를 다른 걸로 변경하던지 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봤을 때 추가적으로 본인 한 활동이나 뺀 이력들이 있냐라고 물어봤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을 일단 다 넣고 카테고리를 매기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매장별 요청한 스타일 정리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매장별로 매니저님들이 있잖아요. 네. 그 매니저분들이 이런 스타일로 다음 시즌에 구매해줘 요청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본사에서 이제 서로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수정을 하고 요청을 하자라는 식으로 하거든요. 매장별 구매 요청 취합 및 보고라고 쓰고 아까 얘기한 내용을 뒤에다 괄호치고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조금 저랑 정리를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거는 오프 더 레코드로 저랑 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발전했는데 아직도 발전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산 넘어 산이네요. 인사할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게스트를 모셨어요. 우와. 아니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고 상담 전화 온 분 중에 브랜드 편을 다 보고 네. 연락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런 식으로 컨설팅 진행되는 거냐고 물어보시고 하신 분이 계셨어가지고 저도 뭔가 되게 뿌듯하면서 신기하고 그랬었어요. 그동안 뭐 했는지 좀 궁금해요. 물론 이제 우리 연락 조금 하긴 했었는데. 아, 그죠. 네네네. 일단 그때 촬영이 끝나고 나서 우연한 계기로 제가 이탈리아 패션 코스메틱 업체 인턴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원래 약간 하고 싶었던 분야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되게 패션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네네. 고민을 해보다가 거기서 이제 인턴을 3개월을 하고 네. 재밌었어요? 어땠어요? 인턴 한 얘기 좀 해주세요. 무슨 일 했어요? 아니 무슨 일 했는지 쭉 좀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약간 좀 돼서 아, 갑작스럽게 물어봐 주셔가지고 쪼르륵 말해서 일단은 제가 원래는 그 직무가 영업과 이제 기획 이거 중간 이제 이걸 서포트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수입 업체다 보니까 이제 이탈리아 업체랑 계속 컨택하고 이제 인보이스 만들고 또 제가 생각한 영업이 아니라 영업 관리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되게 매니저님들이랑 컨택을 많이 하고 안전 재고량이라 하죠. 자재 옮기고 이거에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아 진짜로요? 네. 그 일 말고 또 뭐 했어요? 그거 말로는 프로모션 기획? 코스메틱 파트에서 프로모션 기획을 매달 했는데 6월 달에 현대백화점 본점에서 행사장에서 좀 크게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기획 들어가고 저도 그리고 이제 실제 행사장에 실제 고객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뭐가 더 인기가 있고 어떻게 해야 조금 반응이 더 좋은지, 반응이 좋은지 이런 거를 좀 몸소 체험할 수 있었죠. 그게 제일 재밌었겠네요. 본인하고 약간 그 직무 생각했던 그런 방향이랑 제일 맞는 일이었을 텐데. 근데 생각보다 되게 차가우시더라고요. 누구야 누구? 고객이야 아니면 상사야 누구야? 아니 그 고객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반응이 되게 재밌었던 게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손님이 없으면 그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되게 친해졌는데 거의 저희 어머니 뻘인데 그냥 누나 이러고 누나 언니 이러면서 부르고 그랬어요. 갑자기 자기 남편 흉을 보는 거예요. 어떡해. 저는 근데 와이프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저희 아빠 흉을 같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약간 팁 같은 거를 주시더라고요. 약간 현대백화점에서는 좀 진입 장벽이 되게 높대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쌀쌀한데 이것만 넘으면 본인이 이제 약간 찾아와 주시고 심지어 그런 분도 있었어요. 되게 엄청 마음에 드셨나 봐요. 네. 약간 거기 현대백화점이 약간 만남의 장소예요 보니까. 사람들끼리 되게, 이렇게. 그냥 약속 안 잡고도 하다가 왔어 이러다가 갑자기 일로 와봐 이러면서 진짜 이거 한번 써보라고. 제가 굳이 나서서 홍보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알려주고 다 홍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되게 구조가 신기하구나 그런 경험이 있었죠. 현장에서 그런 거 경험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어쨌든 본인이 하고 싶은 분야에서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일을 막상 해봤을 때
실제로 느낌이랑 또 다를 그죠. 거잖아요. 원래 처음에 우리 촬영했을 때 그때 직무 설정 얘기하면서 본인이 네. 홍보 직무에 굉장히 관심이 그죠, 많고 하고 싶다. 제가 봤을 때 SCM의 성향도 되게 가깝고 이런 부분도 되게 잘 맞을 것 같다 얘기했는데 그 두 부분에서 고민을 하다가 그나마 그 전에 했었던 업무가 약간 홍보 결이 더 많아서 그냥 좀 쉽게 홍보를 갈 수 있으니까 홍보를 좀 생각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중간에 통화할 때 계속 이거 가지고 고민을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각각 어떻게 생각이 들었었는지 홍보 직무랑 SCM 직무랑. 제가 그동안 활동했던 것들이 홍보 쪽 업무에 더 가깝다 보니까 네. 아 빨리 취직해야 돼 약간 이런 마음에 근데 뭔가 전에 했던 활동들이 있으니까 약간 못 놓고 네네, 약간 그쵸. 그렇다고 완전히 이거에 관심 없어 이런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래서 약간 되게 갈팡질팡 해가지고 코치님한테 한번 혼났죠. 네. 난 맨날 혼내는 존재야. 혼나고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이제 다시 직무 분석하고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다시 SCM 쪽으로 준비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죠. 네, 저는 직무를 선택하기 전에 이거를 선택하고 안 선택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왜에 대해서 되게 집중을 하는 편이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봤을 거예요, 질문으로도. 홍보는 왜 하고 싶냐, 그러면 왜 걱정되냐, SCM은 왜 하고 싶냐, 왜 걱정되냐 이걸 다 나눠서 물어봤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직무 분석 했었던 영상 촬영했을 때도 얘기했지만 글을 쓰는 일이 굉장히 많고 미디어에 응대하는 일도 되게 많고 PR 팀 자체가 많이 기업에서 축소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 에이전시로 전문성을 위주로 커리어를 쌓아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이해를 했고 실제 또 업무를 해보니까 업무 성향이 좀 그 부분보다는 SCM을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네, 그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직접 경험을 해본 것과 본인이 그냥 스스로 생각을 해본 거는 정말 너무 다르더라고요. 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그 재고 옮기고 재고 관리하고 막 이런 것들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SCM의 일부 업무가 그런 거를 해야 되는 역할이 있을 텐데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좀. 많이 해보지 않아서. 네, 그리고 저는 이번이 한 번의 경험이었잖아요. 과연 이게 프로토타입이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는 다른 시스템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맞아요. 네, 정확히 그래서 맞아요. 더 경험해보고 싶다. 경험을 해보고 싶고 아 이거 스트레스 받았지만 나랑 맞지 않아 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이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 결정하고 나서 제가 이제 또 가이드를 드렸던 게 교육 이수랑 이제 자격증 취득 관련된 내용들이랑 그 실무 경험을 일부 해볼 수 있는 프로젝트 관련돼서 가이드를 또 줬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죠? 네, SCM 실무 양성 과정 같은 거에서 아쉽게 코로나 때문에 직접 대면은 못했지만 이제 줌으로 굉장히 많은 얘기를 알 수 있었어요. 사실 SCM이라는 분야도 사실 코치님이 가장 먼저 여기서 이제 처음 저도, 얘기했었죠. 네.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뭐 책을 읽고 인터넷에서 찾아봤지만 실제 이제 필드에서 있는 분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는 약간 체감이 다르더라고요. 그분은 좀 화장품 회사에서 일하시는 멘토 분이셨는데 저는 아예 문외한 분야였지만 실제 필드에 멘토가 생긴 거여가지고 굉장히 든든함. 그래서 끝났는데도 메일을 주셔서 그 질문을 하면은 답변을 주십니다. 그래도 완전히 실무로 접하진 않았지만 좀 지식적인 부분이나 이런 멘토링을 좀 받았을 때의 그 직무에 대한 느낌은 어땠어요? 생각보다 SCM 직무 하나가 딱 있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죠? 굉장히 몇몇 부분은 이거 한번 해봐도 재밌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뭐 제가 처음에 구매 파트를 들어가면은 구매 파트로만 계속 커리어를 쌓고 그러는 게 들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안에서도 다양한 이제 직무를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하고 있죠? ERP 정보관리사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어떤 거예요? 물류랑 생산 관련해가지고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실무에서 적용이 되는지 그거를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ERP 프로그램이 진짜 중요하죠? 어떻던가요? 단일로 딱딱 되는 게 아니라 다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맞아요.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신기해. 인사랑 회계랑도 연결이 또 되잖아요. 맞아요. ERP가 지금 국내 기반 ERP로 배우고 있겠지만 이제 이거를 외국계 기업으로 가게 되면 이제 SAP 아니면 오라클 시스템 기반의 ERP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아마 그 직무 분석할 때 역량 부분에 계속 있었을 거예요. SAP, 오라클 활용 가능 이런 부분들이.
일단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너무 좋고 가이드 한 대로 잘 하고 있어서 너무 뿌듯하고 어쨌든 직무의 뭔가 방향을 계속 고민을 하다가 실제로 경험을 해본 그런 부분들을 또 가지고 생각을 해보고 또 책도 읽어보고 뭔가 교육을 통해서 좀 접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본인이 또 어떤 직무를 결정하는데 이제 많은 도움이 또 됐었을 테니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취업 준비를 같이 해볼 텐데요. 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상으로 공유해드리면서 앞으로 좋은 결과 나올 때까지 저희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죠? 네, 알겠어요. 해야 됩니다. 잘 취업을 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소서를 조금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외국계 기업의 자기소개서는 항목이 없고 정해진 형식이 없어요. 그래서 에세이형으로 보통 쓰라고 제가 이제 가이드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가이드를 사전에 드렸고 그 에세이에 맞춰서 작성을 해왔어요. 네. 네. 예전에 우리 한번 그 홍보 관련된 자소서 잠깐 봤었을 거예요. 네네. 훨씬 나아졌네요. 상태가 너무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때 피드백 받은 내용도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 잘 찾아서 잘 쓴 것 같아요. 어떻게 잘 연결을 하려고 했던 노력들도 잘 보이고 해서 일단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하나씩 조금 보면 이제 서론, 그다음에 본론, 결론이에요. 네네. 그렇죠? 본론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단 이렇게 되어 있고요. 딱 봤을 때 눈에 보이게 하는 방법은 이 본론마다 네. 소제목을 적는 거예요. 뭐를 어필하려고 하는지 눈에 확 보일 거고요. 지금 맨 위에 이거는 이제 저한테 보여주려고 작성을 해온 것 같은 네네, 네,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여기서 커뮤니케이션 능력, 데이터 분석력, 그 다음에 시장 수요 예측 능력을 쓰셨나요? 기업 분석은 필요 없고요. 혁신이나 아이디어, 도전 정신 이런 그 키워드들 전부 다 어떤 직무도 다 통용되는 그런 역량에 속하기 때문에 저는 보통 자기소개서에는 직무 역량에 포커스를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해요. 어차피 문단을 3개 정도 쓰면 역량 3개 정도밖에 어필을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머지 뒤에 거 잘 날렸고 본인이 그렇게 해와서 너무 괜찮았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3개가 가장 주요한 직무 역량인데 그런 부분을 잘 살린 것 같아요. 일단 본론부터 하나씩 볼게요. 저는 어떤 게 조금 아쉬웠냐면 첫 네. 번째 본론에 시작을 할 때 무역 전공 어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사항인데 본인이 네. 어필해야 할 본론 첫 번째 문단 시작할 때 본인이 무역 전공을 했다라는 거, 그 무역 전공을 통해서 SCM어로서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에 관점을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고 방대한 데이터와 기업에 대한 지식이 전무 이런 거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잘 모르고 있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굳이 그런 걸 써야 되는 상황이 아닐 때는 지식이 전무하였다 이런 거에 대한 표현 자체가 별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SCM 무역 전공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SCM이란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 다음 연결을 할 수 있는 게 이 관심을 기반으로 어떤 부분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저는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여기서 만약에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지식인지 좀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좋아요. 뭐 데이터 이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뭐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든지 조금 더 구체적인 어필이 필요해요. 앞으로 빅데이터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장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옛날에 그 수능 볼 때 다음 문장들 중 관련이 없는 문장 하나를 고르시오에 딱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맥락이 앞뒤랑 하나도 안 맞는 거죠. 네네네. 어떤 구체적 어필로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키웠는지에 대한 상세 내용이 나올 걸 기대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신청하게 되었는지가 뜬금없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면 이게 차라리 앞으로 왔어요. 저 맨 앞에. 네, 그래서 아예요? 일단 그냥 지워버릴게요. 네. 이 부분은. 그리고 왜 신청했는지에 대한 이유도 너무 일반적이에요. 어떤 내가 많은 고민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그냥 앞으로 더 많이 쓸 것 같다라는 그런 식으로밖에 안 나와 있어서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는 거에서 넘어서 더 구체적으로 뭔가가 어필이 어떤 방법을 알게 되었다, 어떤 것들을 뭐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뭔가 그 문장이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럼 그것과 관련된 사례를 보여주는 거가 그 다음 순서가 되겠죠? 보통 문제나 목표 상황을 잡으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작성해온 건 기초를 쌓아야 했다라는 걸 목표로 잡아왔나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그 데이터 분석 아마 그 과정에서 실제로 본인이 데이터를 받아서 뭐를 했어야 되는 과제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네네. 네, 뭐가 있었는지 좀 알려주실래요?
19년도라 파이썬이랑 R이랑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거를 배웠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카페 메뉴 만들고 이제 그거를 주문 받으면은 이게 데이터가 쌓여서 월 베스트 탑3 뭐 이런 거를 만드는 게 지금 기억이 나네요. 생각해보니까 주제문이 딱히 없었군요. 만약에 잡는다고 했을 때 특히 과정 중 진행되었던 뭐 ABCD 과제에서 이런 지금 내용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브로드하게밖에 말을 못하겠어요. 네. 주제문이 두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문단 전체를 요약하고 뒤에 영양 패러프레이징을 해줘야 돼요. 네. 문제 상황을 설정하는 게 가장 편하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문제 상황이라는 건 왜 문제, 뭐가 문제, 어떻게 문제, 얼마나 문제가 한 문장 안에 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상황을 보통 설정을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쓰레기 떨어져 있을 때 저걸 안 치우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면 문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가지고 월베스트를 뽑아야 되는데 데이터 양이 너무 적었다든지 아니면 너무 많았다든지 아니면 그 사이에 이제 카페 메뉴랑 뭐 가격이랑 합쳐져서 이걸 구분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든지 뭔가 그런 것들이 조금 나와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문제랑 상황 설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필요해요. 네. 본인이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고 뭐 단순히 이 데이터를 취합해서 결과를 내기보다는 먼저 구분해서 더 정확한 결과를 추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더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플랜을 써요. 플랜. 어떻게 하고자 했는지. 그 다음에 이 플랜에 맞춰서 해결 방안이 하나에서 3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 그래서 결과가 어땠는지. 그 다음에 결론. 이렇게 해서 뽑아주셔야 돼요.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 것 같아요? 머릿속에는 진행의 지금 구조. 진행 구조는 지금 해놨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지금 아직 디벨롭이 안 된 상태이기 네. 때문에 다시 이거에 맞춰서 써서 가지고 오면 제가 한 번 더 보고 다시 첨삭을 하면 네.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죠? 원래 문단 3개를 한꺼번에 다 보려고 했는데 네, 얘기하다 보니 너무 길어져서 네, 다음 문단은 다음 편에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문단 한번 다시 또 볼게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문단 앞에 소제목 네. 붙여달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에세이이기 때문에 얘랑 연결이 어느 정도 연결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전에 했었던 일이랑 다음에 했었던 일 사이에 개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면 두 번째 문단과의 어떤 상황적인 개연이 좀 필요한데 일단 네.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본인이 여러 가지로 적어보면 제가 그걸 한번 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의류 쇼핑몰 뺑뺑뺑에서 매니저로 일하면서 홈페이지 관리, 프로모션 기획, 시장 수요 예측, 상품 발행 이렇게 써놨어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쇼핑몰에 입사하는 게 아니고 MD나 프로모션 기획 쪽, 마케팅 쪽으로 입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워딩이 다 바뀌어야 돼요. 이해되죠? 네. 자, 여기서 홈페이지 관리가 빠져야 되고 프로모션 기획도 빠져야 되고 시장 수요 예측은 정말 좋아요. 상품 바잉까지도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 재고 관리를 맡았었으면 재고 내용도 써줘야 되고요. 그쵸? 네. 홈페이지 내용에서 뭔가 관리했던 게 이제 데이터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같이 넣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매에 대한 실무적인 경험, 여기서 연결을 하려고 했던 노력은 굉장히 좋은데 실제로 상품 바잉, 그러니까 멀천다이징이라고 하는 부분이랑 일반적으로 SCM에서 쓰는 구매, 프로큐어먼트랑 굉장히 많이 다른 개념이기는 해요. 그래서 바잉이랑 프로큐어먼트가 어떻게 다른지, 그다음에 멀천다이징이랑 바잉이랑 프로큐어먼트가 또 어떻게 다른지 이거를 먼저 사전적으로 파악을 해보고 여기를 좀 더 다시 구성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매니저로 일하면서 각각 내용들이 SCM 워딩으로 좀 바뀌게끔 해주시면 좋겠고 거기에 입각해서 이력을 좀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 있어야 되는 게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여기는 주제문이 또 있네요. 그죠? 여기는 있어요. 아까는 없었는데. 그 중에서 바잉 업무라고 하지 말고 시장 수요 예측이라고 아예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시장 수요 예측이라는 단어를 앞에 썼기 때문에 얘를 또 패러프레이징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A 상품에 대한 수요 예측을 맡아서 할 당시 이런 식으로 가든지 그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면서 이거 완전히 마케팅 어휘예요. 그래서 이 부분 다 날리고 네. 쇼핑몰의 색을 해치지 않는 상품을 구매해서 고객을 만족시키고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일단 우리가 시장 수요 예측 부분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네. 그냥 쇼핑몰의 색에 이건 고객을 만족시키고 확보, 이건 완전히 MD거든요. 네. 다 빼고 여기에 관련된 시장 수요 예측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어떤 이슈를 어떻게 해결해 보면서 그 다음에 뒤에 인사이트 붙어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네. 인사이트라는 거는 본인이 이 문단에서 어필하고자 하는 역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필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뭘까요? 보통은 수요 예측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그럼 엑셀을 다뤘던 그거를 좀 쓰면 될까요? 근데 데이터 분석력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문단이.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이 오히려 데이터 분석력으로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일단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볼게요. 1번 문단이 어떤 키워드로 나오냐에 따라서 2번 문단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서 네네. 그러면 일단은 얘를 데이터 분석으로 보통 시장 수요를 예측을 하니까 데이터 분석력으로 초점을 맞춰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은 지금 주제문에서 보통 키워드 어필되는 역량 어필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뭐를 어필하고 싶은지가 사실 잘 안 보여요. 원래는 이제 시장 수요 예측 능력이라고 썼는데 사실은 이거는 키워드라기보다 시장 수요를 예측을 했다라는 내용이고 네. 그럼 이걸 뭘로 했냐가 역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역량이랑 스토리라인 구분을 잘 못하더라고요. 이거는 저는 다른 분도 코칭을 하면서도 계속 느낀 건데 네. 역량을 어필하는 것과 그 역량을 어필하기 위한 스토리라인과의 구분이 필요해요. 그럼 여기서는 어떤 방법으로 시장 수요를 예측했냐로 내용이 나와야 되고 어떤 방법을 썼던 거예요? 쇼핑몰들 보면서 네. 가장 공통적으로 내놓는 상품 이제 확인하고 이제 직접 동대문 거기 마켓 가서 각 사장님들이랑 이제 얘기하면서 어떤 게 조금 트렌드에 맞나 어떤 게 잘 나가나 이거에 네. 대해서 확인하고 사장님이랑 회의하면서 수요를 예측했죠. 이게 잘 나가겠거니 하고. 아 그리고 그 엑셀로 뭐를 어떻게 한 거예요? 엑셀로 이 데이터들을 정리를 했죠. 어떤 데이터를? 아까 그 취합한 시장이나 경쟁사 분석 네. 데이터를요? 네. 이거는 그 앞문단 쓰면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앞문단이 어떤 키워드를 갖고 나올지에 대해서 보면서 두 번째 키워드를 좀 확실하게 잡아봅시다. 일단 그 방향은 소싱 루트를 분석을 한 거죠. 그 분석 데이터를 엑셀로 정리를 해서 필요한 그 내용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했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시장 조사를 한 거를 취합을 했다. 약간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좀 녹여주는데 방법은 동일해요. 1번 문단을 했었던 거랑 동일하게 주제문에 이제 역량 어필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상황이 나와야 되겠죠? 네. 쇼핑몰에 색이 흐려져서 고객들의 반응이 떨어졌다. 이게 왜 이렇게 문제 상황을 쓸 때 내 취향도로만 주문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안 되냐면 이렇게 말하면 미안해 너무 초딩스러운 접근인 거죠. 아니면 실제로 구매한 것보다 자꾸 재고가 남는 거예요. 네. 그런 걸 문제로 삼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시장 수요를 예측했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를 좀 지적을 해줘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계획을 쓰고 아까 엑셀로 처리한 부분까지 같이 담아서 결과는 당연히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최고 매출액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겠죠. 결론은 그러기 때문에 나는 땡땡땡땡 역량이 있다. 라는 식으로 보통 햄버거 기법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처음 들었는데 그래서 서론이랑 결론이랑 같은 맥락으로 가는 거죠. 내용은 여러 가지가 다르건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문단 한번 볼게요. 최근에 이력이 있었던 업무들이 SCM에 완전 적합한 이력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매장 관리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프로모션은 빼야 될 거 수입 보조가 차라리 훨씬 어필이 많이 될 거예요. 매장과 소통하는 경험은 뺐으면 좋겠고요. 그냥 뭐 수입과 어떤 전반에 대한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나오고 특히 매장 간 상품 이동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기술이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잡아주세요. 그 다음 부분이 문제 상황 문장이죠? 네. 그죠? 문제 상황을 쓸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문제, 뭐가 문제, 어떻게 문제, 얼마나 문제를 쓰라고 했어요. 근데 저기 지금 보면 매장 간의 불평을 조율해야 했습니다만 나와 있어요. 왜 불평이 있었는지,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건지. 그러니까 일단 맥락이 이해가 돼야 돼요. 이 상황적인 맥락이. 그러면 이런 부분 때문에 매장 간의 상품 이동이 굉장히 잦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소음이 항상 있었다라고 하고 아니면 특정 상황을 좀 설정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대구 프라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한 번에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뒤에 계속 나와요. 해주는 것이 문제였으며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문제점을 한 번에 딱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저는 어떻게 하고자 했다까지 이런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을 매뉴얼화 하고자 했다라고 쓰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각각을 뭐 2-3개 정도의 액션이 나와야 돼요. 파악하는 과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걸 시스템적으로 집어넣는 과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얘를 매뉴얼화하는 과정이 나오겠죠. 그래서 3가지의 액션이 나오고 결과 나오고 결론 나오게
가능하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끝나고 서론 결론을 쓰시는 거예요. 이 햄버거들을 다시 햄버거로 네. 만드는 이 과정을 하셔야 됩니다. 어떠셨나요? 지금 살짝 정신이 없어져가지고 되게 많은 거를 바꿔야 됐어!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일단 바뀌어서 올 거를 기대해보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어요. 정신 좀 차려. 네, 인사하고 마무리 짓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브랜드님 모시고 오늘 수정본 첨삭하기 위해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거의 최종본이 나올 단계여서 저번처럼 이제 100% 그 내용을 오픈해서 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제가 말로만 문제되는 부분이나 어휘 사용에 대한 부분만 조금 지적해서 얘기하고요. 저번에 지역명 얘기한 부분 고쳐 오셨는데 여기 이력서 포맷을 사용할 때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잘 정리를 하라고 그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네. 포매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정리에 대한 거를 보여준 게 되게 중요하다 얘기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이력서 상의 탭을 조정하는 그 라인이 잘 안 네.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를 봐야 되냐면 시작 부분에서의 그 라인이 정리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끝부분에 라인이 정리되어 있는지 보통 끝부분에 오는 게 지역명 혹은 이제 어떤 포맷의 경우 간혹 뒤쪽에 날짜를 넣는 그런 포맷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뒷 라인을 맞춰줘야 되는데 보통 뒷탭이라 그래서 탭을 뒤쪽으로 만들어 놓고 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브랜든도 똑같은 그 미스를 했는데 스페이스를 막 누르면 이게 뒤에가 안 맞아요. 그래서 얘기해준 게 이제 뒷탭을 잘 활용해서 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서류 끝에 라인에 다 그 지역명이랑 이런 부분들 맞춰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서류를 보면 제일 먼저 보는 게 포매팅, 그 다음에 정돈된 형태 이런 거 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파일 받았을 때 밑에 어떤 게 있었냐면 교외 경력 및 활동사항 쪽에 파트타이머 이력에 글씨체가 달라요. 글씨체나 이런 포맷이 잘 안 맞아져 있으면 네. 서류 처리의 기본을 보여줄 수 없다라는 부분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라인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탭키 활용을 진짜 잘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보면 날짜 나온 부분이랑 이력 나온 부분이 같은 라인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 라인이랑 이 라인이랑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워딩 정리를 좀 같이 잡을게요. 그래도 진짜 많이 SCM스럽게 바뀌었고 정말 많이 전문성 있는 이력서가 됐거든요. 네, 되게 놀라울 만큼 본인도 느끼죠? 사실 요즘 쓰면서 느끼고 있는 나중에 꼭 비포 애프터를 제가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력서에 사진을 넣어야 되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네. 이 질문을 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보통 영문 이력서에는 사진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네네. 왜 그러냐면 영문 이력서에는 원칙적으로 나이, 성별, 종교 아니면 인종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들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어쨌든 외국계 기업이 한국 사람들한테 서류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시는 게 보통 이력서에 사진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사진을 요구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영문 이력서를 같이 집어넣기 때문에 이거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니까 네. 이력서 사진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가이드를 주냐면 국문 이력서에는 사진을 넣고 영문 이력서에는 사진을 넣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큰 차이는 없지만 원칙은 지키는 약간의 노하우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디다 넣냐면 학력상 쭉 정리되어 있는 라인 있잖아요. 네네. 그 오른쪽에 보면 이제 지역명 적혀 있는데 지역명 있는 부분에 사진을 넣으면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되면 이제 학교에 대한 지역명이 좀 가려지는 상황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너무 싫다라고 하면 그냥 이름 옆쪽에다가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어색하긴 해요. 그 부분은 이제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줄 한 줄 내용 보면서 조금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얘기하고 왜 그렇게 썼는지 물어보고 어떻게 바꾸면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력 내용 중에 제품 및 고객 관계 감독이라고 적어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게 쓰다 보니까 그 SCM이 네. CSR도 네네네. 컨택을 하고 실제로 그 업무도 했고 그래서 워딩을 찾다가 영어로 된 거를 근데 이게 어떤 걸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품을 감독하고 이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했다, 니즈를 맞추려고 노력을 했다. 그럼 여기서 제품을 감독했다라는 건 그러니까 제품 밋이라고 썼으니까 제품 감독, 고객 관계 감독 이렇게 되는 걸 거 아니에요? 네. 물론 이제 이게 영어로 들어가면 슈퍼바이징이라고 해서 쓰긴 쓰는데 네네. 한국어로 썼을 때 이 감독이란 단어가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일단
이걸 지울 건데 네. 먼저 제품 감독이라는 의미는 뭐를 얘기하고 싶어서 쓴 건지. 제품 감독은 제가 아무래도 제품 소싱부터 리스트 작성하고 제품이 들어오는 공급망을 확인하고 그랬기 때문에 제품 전반적으로 흐름을 감독했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 1번 카테고리에 공급망 프로세스 관리가 또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겹치는 내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1번은 네. 물류 공급망을 제가 생각해서 쓴 거고 2번은 이제 제품 자체가 들어오는 흐름을 쓴 거 그렇게 나눠서 워딩을 사용한 거예요. 일단은 운영 및 물류의 공급망 프로세스 관리 이렇게 1번 카테고리가 되어 있는데 네. 물류의의 의를 지울게요. 이게 서술형 형태가 되는 것보다 그냥 명사형 형태로 정리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네. 운영 및 물류 공급망 프로세스 관리 이렇게 가고요. 제품 소싱 과정이랑 이 프로세스 관리한 부분을 조금 더 다시 생각해 볼게요. 이거를 뭐라고 워딩을 정의를 할지.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고객 관계 감독의 부분은 그냥 고객 관리 정도만 아니면 고객 관계 관리 까진 괜찮을 것 같아요. 앞에 이 제품을 뭐라고 치환해서 쓸지에 대해서 조금만 고민해 볼게요. 여기 그 제품 및 서비스 감독이라고 원래 써있던 이 카테고리 안에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뭐가 돼 있었냐면 고객 데이터 세분화 및 관계 유지라고 써있어요. 데이터 세분화라는 게 그러니까 고객을 세분화하기 위한 데이터를 뭐 분석했다라는 의미인 건지 네. 데이터 자체를 세분화를 했다라는 건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게 되게 애매한 거고 여기서 이제 관계 유지가 연결이 되는데 네. 이 앞에 있는 데이터 세분화 혹은 고객 세분화랑 관계 유지랑 전혀 다른 성격의 업무예요. 그래서 한 줄에 같이 들어가는 것도 이상하고 더구나 뒤에 붙은 관계 유지가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적은 건지가 너무 모호한 거죠. 네. 그리고 뒤에 보니까 내용이 고객 성별, 나이, 지역 등 분류, 고객과 소통하며 우수 고객 유지 및 잠재 고객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객 성별, 나이, 지역 등 분류 이거는 고객 세분화, 고객 소통이랑 이런 부분은 관계 유지라고 써 있는 부분의 내용일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여기서는 차라리 그냥 저 고객과 소통하며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저 세분화를 한 목적은 뭐였어요, 처음에? 제가 처음에 이 브랜드를 만들고 런칭을 하고 타겟팅을 하잖아요. 그쵸? 그 타겟팅이 잘 맞았나 안 맞았나 확인을 하고 제품별로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서 어느 부분이 많이 효과를 봤나?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분화를 했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 네. 타겟 고객 설정을 위한 고객 세분화가 나와야 돼요. 타겟 고객 설정을 위해서 본인이 고객 세분화를 했다는 의미잖아요. 네. 이걸 정리를 해서 그냥 타겟 고객 설정을 위한 고객 세분화 하고 나서 뒤에 내용에 성별, 나이, 지역 등 분류, 고객과 소통하며를 지워버리고 네. 우수 고객 유지 및 잠재 고객 활성화 이렇게 그냥 가버리면 결국에 이제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내용은 어차피 SCM 관련은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아예 이런 내용을 빼버리자는 것보다는 조금 본인이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서 어차피 나중에 이제 수요 예측 쪽으로 가면 저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결돼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직무 부트캠프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재 소요 계획, BOM 관리, ERP, 리드타임 관리와 납품률 학습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뭐 때문에 약간 걸렸냐면 납품률 학습 이 이상했어요. 단어 연결과 이런 부분이 어색해져 버리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제 네네. 비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내용 좀 정리하고 뒤에 납품률 학습을 어떻게 가져갈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기서 지금 앞에 자재 소요 계획이라고 나와 있고 BOM 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BOM이 뭐예요? Bill of Material이라고 해가지고 네. 자재 소요 계산서 뭐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재 소요 계획이랑 BOM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근데 BOM 관리라는 게 계산서 관리라는 말이 되게 이상해지는 거죠. 그리고 ERP가 갑자기 중간에 껴있어서 저게 지금 어디로 연결되는지 모르겠어요. ERP 자체 안에 이제 자재 소요 계획이랑 BOM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럼 ERP 시스템 내 자재 소요 계획 및 BOM 관리를 쓸 건가요? 소요 계산서 작성법인가요? BOM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배운 거죠. 리드타임 관리와 납품률 학습 다른 내용이에요. 리드타임 관리와 납품률 일단 납품률을 어떻게 하는 걸 학습을 한 건지를 정리해서 써주시고 저 리드타임 관리를 앞에 내용이랑 연결이 가능한지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밑에 라인에 보면 도식화, 스토리라인 설정 원칙 등 실무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적었어요. 어떤 의미예요? 제가 저 워딩을 쓴 이유는 캠프에서 제가 항상 이제 수업 시작하면 PPT 발표를 준비해가지고 했었거든요. 네. 그때마다
아까 이제 멘토분께서 실무에서는 이런 식으로 도식화를 많이 쓰고 이런 스토리라인을 짓고 기승전결을 내는 게 좋습니다라고 자, 일단 피드백을 주셨어요. 실무 프레젠테이션이라고 JD가 끝나면 안 돼요. 실무 프레젠테이션 뭘 어떻게 했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 말한 뭐 작성법 학습이 될 수도 있고 PPT 제작 및 발표를 쓰던지 뭔가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이 액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스토리라인 설정 원칙이랑 도식화랑 연결이 잘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여기는 앞에 설정 원칙을 배웠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애매해지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네. 지금 앞뒤의 내용이 좀 다른 것 같고, 아니면 이제 프레젠테이션 작성 방법 학습에 뭐뭐뭐 도식화 및 스토리라인 설정 방법 학습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얘도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그 밑에 보면 스마트 팩토리로 인한 SCM 활용 제한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뭘 쓰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는 스마트 팩토리가 들어서면서 네. SCM 분야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네. 이제 앞으로 더 변화할 거기 때문에 SCM 분야별로 어떻게 활용하면은 더 효과적인 능률을 낼 수 있을까 그런 제안을 하고 그런 스터디를 했어가지고 자, 일단은 저 개선 제안 프로젝트가 큰 네. 틀에서 한 가지인가요? 아니면 지금 그 밑에 나온 세 가지가 각각의 내용인가요? 각각입니다. 각각 다른 프로젝트예요? 네. 오케이, 알겠어요. 그럼 이제 각각 프로젝트별로 나눈 내용인 거잖아요. 이게 뭐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로 인한 SCM 활용 제한이 이상한 거냐면 네. 이게 인한이라는 단어가 네. 얘 때문에인 거잖아요. 얘 때문에 SCM 활용 제한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식이 문법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실제로 제안한 내용이나 어떤 식으로 저 프로젝트 했는지를 좀 얘기해 볼래요? 프로젝트 내용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배우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스마트 팩토리가 이 분야에 들어와서 효과를 낼까 자리를 잡을까 이런 거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었거든요. 본인이 제안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네. 각각의 프로젝트가 다르다는 것도 느껴져야 되고요. 어떤 제안을 했는지도 어느 정도 명시는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뭘 한 건지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될 테니. 빅데이터 실생활 활용 예시, 계절별 카페 음료 주문 수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로 그냥 끝나버리면 네. 안 되는 게 본인이 뭘 했다가 나와줘야 결국엔 이력이 끝나는 거니까 그 부분 정리해서 이게 최종적으로 제가 봤을 때의 오류들이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이랬었는데 자소서까지 끝내고 한 편을 끝내려고 했더니 네. 역시나 너무 내용이 많아서 일단 끊고 우리 자기소개서도 또 보도록 할게요.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어서 자소서 계속 보도록 할게요. 서론에서는 키워드 3가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네. 기억나죠? 네네. 그래서 그게 각각 1번 문단의 키워드, 2번 문단의 키워드, 3번 문단의 키워드가 네. 들어갈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줄에서 보면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며 분석해내는 역량이라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데이터 분석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해서 2번이 들어갔어요. 중첩인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를 정리를 조금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이거는 굳이 2번을 쓸 필요가 없네요. 네, 그럼요. 그리고 또 중첩인 게 SCM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써놓고 네. SCM의 전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을 또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같은 맥락인 거죠. 그리고 전 영역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라는 말이 일단 맥락에도 어울리지 않지만 실체가 항상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지. 네네. 조금 버렸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쓰레기통으로. 아, 우리가 SCM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 이게 왜 분석 능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분석력이라는 게 뭔가요? 어떤 것에 대해서 왜 그렇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당위성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데이터 분석력은 그 분석 능력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기반이 되는 건가요? 기반이 되는 거죠.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거를 자세히 생각해보면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 이면의 어떤 현상이나 보통 이제 통찰이라고 해서 인사이트라고 하죠. 인사이트를 꺼내서 그거를 가지고 전략을 제안할 수 있느냐 혹은 이제 그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가 거의 데이터 분석력의 핵심인 거거든요. 자, 그럼 이런 능력들이 왜 SCM에서 요구될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JD를 기반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SCM에서 데이터를 제일 많이 쓰는 영역이 어딘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구매 영역 쪽이 아닐까 왜? 생각합니다. 최저 가격에 구매를 해서 우리 제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각 회사별로 데이터가 있어야 가격뿐만 아니라 이제 퀄리티도 같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고 가장 우리 회사와 잘 맞는 거를 셀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네. 사실은 SCM이라는 직무 안에 디맨드 플래닝이라는 직무가 있잖아요. 알고 있나요? 네네. 디맨드 플래닝이 뭐 하는 거죠? 계획. 나 오늘 너무 전문적인 질문 계속하고 있죠? 디맨드 플래닝이라는 직무가 있잖아요. 네. 디맨드 플래닝이 하는 역할은 수요 예측이죠. 그죠. 결국에. 이 수요 예측이 필요한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구매, 조달 이런 쪽도 관련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 생산량이 되려면 이 정도로 구매해 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수요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정확히 예측이 되어야 우리가 생산량이나 아니면 조달되어야 되는 자재나 물량에 대한 양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조달 계획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요 예측이 돼야 나머지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나와줘야 되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자 다시 설명을 하면 앞에 부분에 잘 썼어요. 이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문장 종료하세요. 어차피 똑같은 얘기를 두 번 쓸 필요가 없으니까. 네. 2번 문단의 키워드 수장 수요 예측 능력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그 같은 문장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또 있어요. 네. 그러면 시장 수요 예측 능력과 커뮤니케이션이 다른 키워드인 거죠? 2번 네네. 문단과 3번 네네, 문단. 맞습니다. 네. 네네.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는 시장 수요 예측은 일반적으로는 마케팅에 더 가까운 워딩이에요. 물론 이제 했던 업무가 어느 정도 마케팅이랑 홍보 쪽의 업무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네. 저는 여기서 키워드를 조금 다르게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문단의 내용을 보면 오히려 여기가 더 데이터 분석 능력 같거든요. 왜냐면 네. 여기 밑에 보면 엑셀 기능 VLOOKUP이랑 HLOOKUP, 피벗 테이블, R 프로그램 이용해서 시각화 이런 게 시장 수요 예측보다는 얘가 데이터 분석력에 더 적합하고 위에 있는 데이터 분석 능력의 키워드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진행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라고 당위성을 썼어요. 네. 실제적으로 SCM에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아무래도 다른 팀들과 많이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것도 네. 있고요. 기본적으로 SCM 안에 이제 무역 수출입이나 조달 이런 쪽에서 문제가 운송이 제때 되지 않거나 네. 아니면 우리가 원래 계획한 그 플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독촉이나 설득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이래서 커뮤니케이션 스트레스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필요한 업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보여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하며 진행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는 너무 일반적인 내용이고 네. 유관부서 및 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많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정의를 세부적으로 해준다든지 네. 아니면 이것도 JD를 보면서 워딩을 조금 골라봐 주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연결을 해주셔야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이런 데 쓰는 커뮤니케이션이야 이런 것들이 보이겠죠.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제품이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제품인가 직접 시장을 돌아다니고 구매를 하면서 시장을 분석하고 예측해봤다. 이 부분이 나와요. 이 부분 지금 2번 문단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2번 문단의 주는 엑셀 기능 활용해서 혹은 R 프로그램 활용해서 시각화하고 도식화해서 데이터를 분석했다는 게 주가 돼야 돼요. 그 전에 자소서 피드백할 때도 이 얘기했었어요. 너무 내용이 마케팅이나 홍보스럽게 자꾸 간다. 그 부분을 조금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담당자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경험을 했다. 이것도 너무 일반적인 거죠. SCM에 조금 연결되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좀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은 엄청 구체적으로 건들지는 않을게요. 왜냐하면 빨리 정리하고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1번에 그 키워드를 다른 키워드로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찾아보고 2번 키워드를 데이터 분석 능력으로 아예 맞춰줘서 여기는 아예 데이터 분석 능력으로 가버리고요. 3번의 커뮤니케이션은 수익 관련 보조하는 업무 중에서 업체나 이런 사람들 커뮤니케이션 했던 걸로 내용을 틀어볼게요.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저는 저의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꿈이었다. 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없어야 돼요. 개인 사업에 꿈을 품고 있는 사원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절대 빼야 되고요. 팀쿡이나 이런 이제 유명한 사람들을 쓰는 것까진 좋아요. 그런 이제 비즈니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다른 회사의 CEO 이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 언급하는 것 자체가 애매해지는 거죠.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정치권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쓴다든지 네. 아니면 유명한 위인인데 논란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쓴다든지 이게 되게 애매할 수 있어요. 가급적 유명
유명인을 언급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아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하고 따른다라는 의미가 결국에는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사고방식을 지지한다가 되는 거고 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바이어스를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게 더 나아서 그냥 유명인은 아예 알겠습니다.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SCM이라는 분야를 접하게 된 게 팀쿡이 아니라 본인의 경우 전공이었잖아요. 차라리 그쪽을 연결하는 게 훨씬 낫겠죠. 아무래도. 제가 서론에 이렇게 포커싱을 많이 두고 얘기를 하는 건 우리가 글을 보통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읽잖아요. 네, 네. 좀 중점적으로 많이 보는 게 서론을 많이 좀 보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밑에 있는 내용을 대각선으로 이렇게 스키밍을 하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네, 물론 안 중요하다는 거 절대 아니고 네네네. 네, 하나씩 수정을 하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일단 해결을 해보자는 의미였습니다. 수정을 네, 하고 나서 알겠습니다. 우리 실제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서 수정해 오세요. 다녀오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서 실제로 지원서를 넣는 방법 이런 거를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젠 실전입니다. 가야 돼요. 가야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배워서 실제로 지원을 해보는 것까지 한번 오늘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연락이 올까? 조금 난 약간 자신 있어. 두고두고하네요. 난 자신 있어요. 저도 자신 있어요. 네. 일단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는지를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은 이제 각 취업 사이트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인, 뭐 잡코리아, 인크루트, 한국계 기반은 대부분 이런 사이트들 쓰고 그 다음에 외국계 기업의 채용 공고가 많이 올라오는 게 이제 피플앤잡이나 링크드인이라는 이제 사이트들이 있는데 네. 피플앤잡 같은 경우는 그 헤드헌터들이 주로 활용하는 공간이에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신입 기반의 공고들이 별로 없어요. 그치만 어쨌든 활용을 할 수 있고 링크드인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기업을 타겟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3, 5년 차가 가장 기본이에요. 알고 좀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일단은 지금 주니어라고 하더라도 피플앤잡이나 링크드인 활용법은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실제로 오퍼가 피플앤잡에서 많이 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염두에 두고 다 접근 채널을 만들어 놓기는 해야 돼요. 각각의 좀 차이를 설명을 먼저 해보면 일단 뭐 사람인이나 잡코리아나 인크루트 이거 세 개는 뭘 써도 상관이 없기는 한데 네. 일단 인사 담당자나 헤드헌터들이 사람인을 쓰고 나머지 뭐 피플앤잡 쓰건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인에는 꼭 이력서 자기소개서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네. 잡코리아나 인크루트는 안 쓰셔도 상관이 크게 없기는 한데 각각 채널마다 포커싱 되어 있는 서비스들이 좀 달라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한 거면 채널마다의 특장점을 활용해서 그냥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크루트의 경우 최근에 제가 봤을 때 취업 컨설팅처럼 약간 특성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을 많이 받고 싶으면 인크루트 활용하셔서 이제 서비스로 받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사람인 안에서 어떻게 이제 이력서랑 등록을 하고 실제 그 오퍼를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보기 위해서 오늘 화면을 같이 보고 좀 얘기를 하고요. 이거 외에 다른 채널들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화면 보면서 얘기할게요. 네. 사람인에서 로그인을 하고 나면 이력서 관리 부분이 있어요. 이력서 등록하기, 파일 이력서 등록하기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력서 등록하기를 눌러서 이제 이력서를 등록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뭐 이력서 제목이라든지 근무 형태, 연봉, 근무 지역 이런 것들 이제 넣고 이력서 여기 지금 옆에 보면 뭐 대외 활동, 자격증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쭉 넣고 추가하시되 다만 우리가 작성한 이력서 자기소개서가 있잖아요. 완성된 네네. 네. 그거 기준으로 써주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경력사항에서 우리가 썼던 내용 그대로가 사람인이나 인크루트 잡코리아에도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될 수 있게끔 써주셔야 하고요. 네. 포맷을 옮겨다가 여기다 쓸 뿐 내용은 똑같이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인을 통해서 직접 이제 이 서류를 받아보는 사람이랑 우리가 작성한 자유형식의 서류를 받아보는 사람이랑 동일한 내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방법은 파일 이력서 등록하기 이게 있잖아요. 파일을 여기다 올려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냥 파일을 업로드를 해주면 되거든요. 네. 우리가 갖고 있는 포맷이 자유형식의 경력 기술서, 이자 이력서예요. 네. 그래서 경력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이력서이기 때문에 경력 기술서로도 활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 부분을 보면 자기소개 추가라고 되어 있고 자기소개 제목, 내용 이렇게 있잖아요. 그냥 우리 했던 걸로 똑같이 쓰고 항목 추가 해서 3개 항목으로 놓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제 이런 포맷 항목형이 아니라 자기소개서 전체를 여기다 입력할 수도 있고요. 다만 이렇게 들어가면 서론이랑 결론이 포함이 안 되겠죠. 아, 네네. 네, 그거는 이제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해볼까요? 전체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항목과 상관없이 서론부터 결론까지 다 들어갈 거고 만약에 내가 자기소개서
해서 문항처럼 3개의 단락을 넣겠다라고 하면 제목, 우리가 소제목 타이틀 넣은 거 네, 네. 넣고 내용 넣고 네.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서론하고 결론하고가 포함이 안 된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람이는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의 그 인적사항이라는 거 잘 입력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플랫폼 자체를 활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하라는 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사람인에서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인 자체 내에서 입사 지원하기 버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인 자체적으로 이제 지원하기가 가능한데 저는 만약에 헤드헌터나 인사 담당자 메일이 적혀 있고 여기도 지원할 수 있고 사람인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으면 가급적 인사 담당자 메일로 지원하는 방식을 더 권유하는 편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플랫폼에서 지원하기를 직접 누르면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안 보고 스킵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네,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통치에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스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 배제하기 위해서 직접 지원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피프렌잡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피프렌잡은 이제 로그인을 하고 나면 여기에서 이제 이력서 등록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력서 등록에서 온라인 헤드헌팅 지망을 어느 쪽으로 할 거냐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계 기업, 국내 기업 뭐 상관없이 그냥 다 해놓는 거죠. 조회를 제한할 수 있는 쪽을 하고 싶으면 여기다 이제 넣으시면 되는데 조회를 제한해야 하는 몇 개 회사를 알고 있거든요. 그 네. 부분 나중에 이제 가이드 드릴 테니까 등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문 이력서와 영문 이력서 등록 이게 이제 좀 다른데 각각 등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일 이력서 등록을 눌러보면 네, 이력서를 제출한 회원 파일 이력서를 등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문 이력서는 여기 플랫폼에 맞춰서 쓰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국문 이력서를 등록해놓고 파일 이력서를 등록을 하는 방법을 네, 추천을 드리고요. 피프렌잡에도 그 기능이 있어요. 피프렌잡으로 지원하기가. 네. 근데 마찬가지로 메일 주소가 있으면 가급적 네. 메일로 지원하게끔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메일로 지원할 때 메일 내용을 커버레터 형식으로 써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처음에 그 자기소개서 쓰는 그 형식 얘기할 때 커버레터로 자기소개서 쓸 수 있다, 대체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커버레터의 역할은 지금의 이메일이죠. 그래서 이메일 지원할 때 그 내용이 커버레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메일 지원할 때 커버레터의 내용을 그냥 국문으로 쓰시거나 아니면 국문, 영문을 같이 쓰셔서 메일 지원을 하시는 형태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피드백이 가장 빠르고 잘 오니까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트래킹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기 위해서라도 이메일 지원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링크드인을 활용하는 거겠죠. 링크드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있는 공고들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의 공고들도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해외 취업까지 좀 생각한다고 하면 해외 취업 공고를 볼 수 있는 월드잡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등록하셔서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해외 취업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에 취업을 하는 경우 그 중에서도 이제 지역이 해외인 경우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로필을 작성하는 란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필 작성하는 란에 이제 본인의 학력사항이나 경력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네, 이렇게 해서 추가해서 넣으시거나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이나 디스크립션 내용은 우리가 이력서에 썼던 내용 그대로를 여기다 옮겨서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링크드인은 아무래도 영문 중심의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이 플랫폼 자체가 웹에 기반한 플랫폼이 아니라 모바일 기반의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작업 자체를 할 때는 웹으로 하는 게 편하니까 복사 붙여넣기 해서 웹으로 활용하시고 나중에 지원하실 때는 모바일로 네, 지원을 쉽게 하시면 돼요. 여기는 직접 지원이 더 많고요. 지원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일반적으로 다른 사이트들보다 훨씬 빨라요. 그렇게 해서 바로바로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헤드헌팅 공고들이 간혹 보이는데 그런 공고 같은 경우는 메일로 직접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메일로 지원하시는 걸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그 카메라 끄고 이제 같이 지원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려요? 아, 자신 있습니다.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부장님 자신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자신 있어야죠. 알겠어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